대통령 비서실장을 다시 부른 추미애 대표. 그런데 장미 한송이는 좀 섭섭했을까요? 5일 동안 일정이 연기됐던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실장이 오늘 결국 드디어 만났습니다.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로즈데이가 14일인가 그래요. 좀 지났어. 그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왔는데 또 이게 이제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알았죠. 근데 대통령님 있잖아 인색하시네. 이 한 송이밖에 안 드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이 정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만큼 혼연일체가 돼서 역대 가장 아름다운 선거를 치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넥타이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센스가 있는 비서실장님 두셨습니다. 뭐 언론에 비롯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불화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두 눈 똑똑히 쳐다보고 두 사람 표정을 봤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화기애애했어요. 일단은 이종우 실장. 네, 집권 여당 대표와 그다음에 대통령 첫 비서실장이 만나는데 앵커께서 벌써 결국 드디어 마침내 이렇게 수식어를 3가지나 동원을 눈치채셨군요. 해야 됐었습니다. 그게 사실 부담이 됐을 거예요. 이런 언론의 시각도 국민의 어떤 시각이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면 추미애 대표와의 불화, 추미애 대표와의 불화가 사실 당청, 그러니까 국청 관계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청와대, 그냥 당청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로 사실 하나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한쪽에서는 야당 임자가 아니라 여당 대표와 지금 청와대가 불화를 갖는 모습이 언제까지 그럼 지속될 거냐?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런 그 방송에서 이 추미애 대표와의 불화설이 나올 거냐라는 것이 얼만큼 사실 부담스러웠는지 이렇게 이런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수식어들이 또 이 두 분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귀에 들어온 대목은 있었어요. 굉장히 서로 칭찬을 하는데 대통령님 섭섭하네요. 한 송이에 불과하다. 그건 귀에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실 당신한테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 이런 뜻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시돋친 장미의 그런 어떤 느낌이랄까요. 그 말은 계속 귀에 여운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3번째 주제로 넘어오긴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전화 연결하려다가 지금 회의 브리핑 중에서 바빠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저희 뉴스특급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진짜. 박수현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박수현입니다. 예, 오늘 정신 없으셨을 텐데 전화 통화도 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아까 주제했었던 얘기가 쭉 뭐냐면 이제 양정철 비서관, 뭐 최재성 전 의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은 일단 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났는데 네. 이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의 입이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예, 당연히 그 옳으신 말씀이죠. 예.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서 사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또 우리가 경선을 또 치열하게 치렀기 때문에 예. 내부의 그 협치와 단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그 경쟁했던 분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인재풀로 구성하겠다고 이미 선거 때부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일명 그렇게 서로 안희정 지사와도 상의를 해서 뭐 저를 추천하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10대 국회의원 시절에 그 대변인을 3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의 대변인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까지 대변인만 5번을 한 경력이 있어서 아마 그러한 어떤 경력도 함께 고려를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쯤 되니까 그 두 분의 반응이 참 궁금한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안희정 지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안타깝게도요. 아직 대통령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오늘 오전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변인 이제 취임 브리핑하고 기자님들 여러 가지 대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오후 브리핑을 준비를 좀 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 끝나면 바로 좀 이따 아마 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아하. 뭐 잘 하라고 격려하시겠죠. 그리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예. 오늘 통화는 안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가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보좌해서 가게 된다면 예. 이 정부 초기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일처럼 그렇게 챙겨서 꼭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 예, 대변인님 저희 이현중 의원님이랑 어제까지만 해도 방송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네. 대변인 소식 언제쯤 들으셨어요? 네, 어제 밤에 예. 11시경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요. 어젯밤 11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저를 청와대에 이제 추천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뭐 지난주부터 듣고 있었는데 예. 그것이 뭐 어떤 책을 꼭 찍어서 추천한 것은 아니고 적재적소에 뭐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넓게 추천해 놓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황이 없으실 텐데 또 전화 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수현 우리 청와대 신임 대변인.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두 분 저 패널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통화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네.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목소리 들어서 다행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추미애 대표와 다시 원래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현정 네. 의원님 사실은 오히려 더 특별하게 하려고 이제 장미꽃까지 준비하고 손도 잡고 아우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이 좀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지금 국민들 보기에 사실 지금 뭐 집권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일주일 뭐 조금 넘은 시간에 벌써 이 당청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거진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 당사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만남 자체는 일단 이런 것 좀 불식시키기 위한 것일 테고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기에 당청 간의 어떤 갈등 관계를 좀 수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아직 내각 인선이라든지 좀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그 청와대가 주도를 하고 있고 뭘 하지만 당에서도 사실은 이 민원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때 많이 뛴 분들 자체가 보면 뭐 내심 다들 뭔가 자리를 좀 원하고 이제 한 분들이 아니겠어요.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추미애 대표가 당의 입장을 좀 청와대에 관철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서로 당과 청와대 간에 좀 갈등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봉합을 했지만 당과 청와대 관계는 지속적으로 좀 조금씩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불화설이 한간의 소문들이 정말 추미애 대표 크게 신경 쓰였는지 오늘 임종석 실장 만나서 구구절절 해명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축하해 주려고 했더니 제가 한 3시간을 제가 치과에 가서 대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비서실에 그 일정을 체크를 못해서 사실은 뭐 병원 가는 일정을 제가 공개하고 가진 않잖아요. 일정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된 속 좁은 누님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의 선물 장미 한 송이를 담아서 온 것이니까 우리 아우를 계속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분위기 좋고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장미꽃을 선물하니까 장미의 날이 오늘이 아니라 14일이었다 이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좀 일찍 와놔서 볼멘소리 한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뭐 이제 추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어쨌든 뭐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뭐 걸맞는 예우 뭐 따로 먼저 찾아준다든지 따로 먼저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현정 논술위원님 말씀처럼 또 엄청난 그 주변으로부터의 뭐 인사 요구라든지 압력을 받고 있을 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표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소진을 시켜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원활하지 않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번에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그래서 당과 함께 의논하고 당과 함께 인사도 추천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걸 사전에 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막상 당선이 되다 보면은 이 인사라는 것은 또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그걸 지나치게 당에서 간섭을 하게 되면은 또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 대표님이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약간 잘하지 못한 건 있다. 그래도 여러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또 특정 인물이 또 중간에 끼어들면서 어떤 문제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수습해야 되는 단계인데 수습을 잘 해야 되지만 또 서운한 문제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애매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추 대표 입장에서 이런 면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다. 나는 집권당 대표로서 대표 이상을 갖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잘 녹여서 능수능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로즈데이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 지나서 추미애 대표가 많이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종우 실장님 네. 보면 당 내에서도 추미애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제 당직 개편을 강행했기 때문에 도대체 조금 부글부글한데 참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당 내부에서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당 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도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 시작한 분위기에서 사실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구설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서 좋은 어떤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청와대 내 몇몇 그 관계자들 발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있고 당대표는 당대표의 권한이 있다. 이런 어떤 멘트로서 그런 좀 불편한 심기를 뭐 기자들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당내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무총장의 어떤 입장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당 사무총장이 원래 평시에는 당서열 4위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무총장이 당서열 2위 이상으로 오를 때는 선거 때예요. 선거 때는 무조건 사무총장이 굉장히 이 권한이 세집니다. 뭐냐면 집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은밀한 그냥 당의 곳간까지 자기가 다 휘어잡고 그 안주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모든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안규백 사무총장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이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어떤 뭐 치하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 그냥 교체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예로 상징적으로 들어드렸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어떻게 그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뒤숭숭한 어떤 분위기가 이외에 이 선거 끝나자마자 집권 여당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백 변호사님이 이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이제 지도부들과 만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원내 대표들과 오찬 모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또 뭐 추 대표가 또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대표가 없어요. 가만 보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 주승용 권한대행이죠. 대표 권한대행이고 오늘 원내대표로 김동철 의원이 선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우원식 원내대표 뽑혔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사실 지금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아마도 원내대표 회동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일단은 청와대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당청 관계가 아니라 국청 관계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어쨌건 과반이 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게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또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도 당대표가 나가지 않고 또 원내대표가 가서 회동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한번 괜히 또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거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추미애 대표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번 그 31일부터 일단 이제 6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또 청문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국회에서 추경 10조 원을 일단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자리 지금 이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시간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서 빨리 일자리 문제를 좀 해소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임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국회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가져나가겠다라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청와대로 모셔서 이 문제와 관련 상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실장 결국 만남이 성사된 얘기, 장미꽃 얘기까지 해봤습니다.